통해서 자연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아까 이거 많이 봤었죠? 자, 그래서 베이컨이 한 두 가지 말이 나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과 과학기술을 통해서 아담일에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되찾는다. 뭐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아까 다 살펴봤죠? 자, 이런 베이컨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 이러한 베이컨의 사고방식은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모두 인간을 위한 기술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인간중심주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아까 설명했습니다. 근대의 중심적 사고방식 중에 하나는 결국 인간중심주의라는 것. 자, 그럼 요것의 이제 반대 이면에는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사실은 대등하고 그리고 인간은 자연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을 생태주의라고 부릅니다. 자, 어쨌든 그건 이제 이따 제시문 다 볼 때 다시 보고요. 어쨌든 이런 인간중심주의에 기반해서 이 베이컨의 사고방식이 나온 거고요. 결국 이것이 오늘날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칸트를 거쳐서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고방식의 영향이 깊게 자리 잡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이미 충분히 살펴본 문제고요. 결국은 이런 이제 가에서 제기한 문제, 이런 인공 비타민의 위해성이 이야기되는데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인간 중심주의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인간 중심주의에 기반해서 결국은 인간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 이런 기술 중심주의적 생각이 이러한 여러 가지 인공적인 물건들을 만들었는데 그런 인공적인 물건들이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위험성을 초래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 제시문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죠. 자, 이 시는 문학작품에 대한 분석 능력을 보겠다는 겁니다. 문학작품이 나오면은 이것을 개념화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시 보면서 개념화 좀 해보도록 하죠. 구름이 비를 뿌리고 그 비로 나무가 자라고 나무는 종이를 만들듯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독립된 존재는 없습니다. 밑줄. 자, 삼행과 사행 밑줄 칩니다. 모든 존재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독립된 존재는 없다. 아까 생태주의 얘기했었죠? 지금 이 시는 생태주의적 사고방식에 기반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가 서로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무언가를 지배하거나 착취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인간에게도 그 피해가 돌아온다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DDT라는 걸 썼습니다. DDT라는 걸 통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 가지 동식물들에 축적되고 동식물들에 축적된 것을 다시 인간이 먹기 때문에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들이 발생한 거거든요. 자, 결국은 인간은 자연 속에 살기 때문에 자연에 어떤 짓을 하면은 어떤 짓을 한 것의 영향을 자기가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 조화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이 문명 자체의 성격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그러한 개념과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한 장의 종이를 통해 떠다니는 구름을 보게 되듯이 구름은 종이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 나왔고요. 다음에 이어 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면서도 저마다 독특한 세계를 지니며 존재하고 이 존재들은 전 생명을 바쳐 각자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들은 전 생명을 바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각자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은 중요하고 우월하며 다른 것들은 열등하다. 다른 것들은 그냥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목적적 존재로 보는 이 사고방식, 가치를 차등적으로 보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연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모든 생명들은 가치 없는 것이 없다. 다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기반해서 보면은 조류독감이 돈다고 해서 육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십만 마리씩 닭이나 오리를 묻어버리는 그런 살처분을 문제 있다고 보는 시각이 되겠죠.
자, 이러한 살처분 같은 것들도 인간중심주의에 기반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는 사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인간중심의 오만함으로 지구를 황폐화시켜 인간중심주의가 가지고 있는 오만함은 결국은 지구를 망치고요. 자, 그래서 지구상의 생명들을 사라지게 하고 있고 그래서 새들과 고기들도 사라지고 있고 결국은 사람들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모두 사람들도 사라진다. 결국은 인류의 파멸을 예고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것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런 환경 문제 같은 것을 얘기할 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과연 우리의 운명이 지속 가능한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 시의 마지막에서 이런 이야기가 납니다. 자신의 삶이 과연 맑고 향기로운가 하고 자문하게 됩니다. 스스로 묻는다는 것, 우리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묻는 것, 이것은 결국 성찰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바람직 방향으로 이끄는 어떤 성찰적 합리성의 자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리고 그런 성찰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대안적인 삶의 방식, 대안적인 사회 구조가 나타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인 겁니다. 자, 요 내용을 이 문제의 대안에 넣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개념화해서 이제 해결 방안, 대안 제시까지 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합리성의 문제와 연결해서 구체적인 사례로서 합리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과학기술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환경 문제와 연결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답답하고 딱딱한 개념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런 개념들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려울 때는 한 번 더 보고 이런 과정에서 친숙해질 수 있어요. 처음에 어려움에 너무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요것과 연결된 또 다른 문제, 지식의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